교재 622쪽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농지 처분 제도인데, 자 봅시다. 자,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자,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농사 안 짓고 있죠? 그럼 1년 내 처분하세요라는 처분 의무가 발생이 돼요. 이때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하면은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농지는 1년 내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하세요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처분해야 돼요. 자, 처분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한국 농어촌 공사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 공사는 이럴 경우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당 토지, 해당 농지를 매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받고 농촌공사에 매청도 하지 않고 처분하고 있지 않으면은 최종적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농지를 처분 시까지 매년 1회 반복적으로 징수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해당 농지의 감정 가격 또 개별 공시지가 이 두 가격 중에 더 높은 가격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매년 부과해요. 팔 때까지. 두 가격 중에 높은 가격 딱 정해서. 이렇게 해서 농사 짓지 않으면은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당 농지를 처분시켜 버립니다. 자, 우리 일반 토지 같은 경우 뭐 논리 났는데도 처분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농지는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농사 안 지면 팔아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강제시킵니다. 자, 처분하지 않으면 뭐 부과합니까? 이행강제 부과시켜서 결국 그 해당 농지를 국가에서 가져가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봅시다.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줄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자, 해당 농지 갈로 뛰어넘으시고 해당 농지를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한 자니까 세대원 하는 게 처분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자, 아버지가 처분 명령을 처분 의무가 생겨서요. 자식한테 팝니다.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처분해야 할 사유는 박스에 거기에 한 11가지 소개되어 있죠. 1번 체크해서 보시고 소유농지를 자연재,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 사유 없이 자유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됩니다. 2번 체크해서 보시고 농지 소유를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딱 지나면 처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체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번도 앞에 중요한 말 다 빼먹죠.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는다, 신고를 했다는 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뜻이죠. 뭐 건물 부지로 쓴다든지 이렇게 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목적 사업에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체크. 농지 소유상을 초과해 농지 소유한 것이 판명될 때에도 옆에다 씁니다. 초과분. 초과분에 한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사유는 뭐 대충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옆에 가시면 심화 부분은 5, 6월 달에 보시고. 자, 양관리원의 농지 처분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위 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 처분해야 함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 이런 정당사유시 농경영하고 있지 않지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 이 농지는 농사 짓고 있지 않으니까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준다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처분명령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죠. 그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안 하면 그 다음 뭐가 들어온다? 처분명령이 들어옵니다. 처분명령. 자, 봅시다. 줄치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세 가지가 있죠. 찾았습니까? 기억의 줄치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소유할 경우 줄치인데요. 농지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무조건 6개월 안에 뭐 해야 된다? 처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의 줄치입니다.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처분 의무 기간이라는 것은 저 앞에 있는 1년을 말하죠.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명령 들어온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농업법인이 줄치고 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줄칩니다.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명되면 처분해야 됩니다. 자, 농업법인이 농사 짓는 데만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농업법인이 이 농지를 가지고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면 이제 처분명령 받는다 뜻이. 자, 이번엔 매수청구 농지 소유자는 줄칩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 받으면까지 줄치고 밑에 줄 한국노총공사에 다음 서류 첨부하여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첨부 서류는 기억리원 댓글리원을 안 보셔도 돼요.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의 기억 기준 보시면 한국노총공사는 매수 청구 받으면 자, 거기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공시지가 줄치고 갈로 띄어넣으시고 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건적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슨 가격을 매수해 준다? 공시지가 기준. 융자는 뭐 5, 6월달 이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4번의 처분명령류에도 5, 6월달 이해 보시고 그 밑에 창고에 농지 세분화 방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버리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행강정입니다. 부가사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다음 줄칩니다.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줄치고 갈로 떼놓으시고 중 더 높은 자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농지가격이 얼마? 25% 딱 구합니다.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에요. 25%예요. 자, 박사는 1번 처분명령 받은 후 매수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 사유 없이 줄칩니다.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2번 원상회복 명령 받은 후 그 기간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자, 정하였음에도 줄칩니다. 극양까지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농지 전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든지 신고해야 되죠. 허가 신고 없이 전용한 것을 불법 전용이라 합니다. 불법 전용에 해당되면은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명령 받습니다. 그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농지를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된다? 이행강제 부과된다 이 뜻이에요. 자, 부과 절차에서는 동그라미 3번 부과에서 보시면은 시장문수구청장 최초 처분명령 날 기준하여 줄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자, 시장문수구청장 처분명령 받은 자가 처분명령 이행하는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그 다음 줄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야 됩니다. 자, 그 외 거는 뭐 지금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제3장 농지 이용으로 갑니다. 자, 농지 이용 정진에 관한 것은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농지 이용 계획이라 되어 있죠. 버리시고. 옆에 지금 2번에 농지 이용 정진 사업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내려가서 대리경작 제도 찾았습니까? 자,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대리경작제는 말 그대로 대신경작하는 거예요. 대신경작. 자,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유휴농지. 유휴농지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놀고 있는 농지다 이 뜻이에요. 자, 갈로 때려놓으시고 자, 농지로서 에 대하여 그 농지 소유권자나 줄칩니다.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등을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 즉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가 줄치고 농림축산식품행위 제한바에 따라 다음 또 줄칩니다. 유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 지정도 되고 신청받아 지정도 됩니다. 양가민 지정 절차는 5, 6월 달에 보시고 3번의 지정 요건 누가 대리경작자가 되느냐 원칙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줄쳐야 곳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하는 자 중에 자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자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지정하는데 박스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 박스에 기억 보시면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받고 처분된 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라든지 이번 처분 명령 받고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은 대리경작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지정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예외라고 되어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 지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줄친다 생산자단체. 자, 초중등교육법 교동법에 따른 자 줄칩니다 학교. 나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한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우선적으로 정해야 되고 농업법이나 농업법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할 때는 자 생산자단체나 학교들로 지정합니다. 자, 대리경작 기간 줄칩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몇 년? 3년으로 합니다. 지료 직업 업무 줄칩니다.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이 얼마를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인 정한 바에 따라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됩니다. 10%를 사용료를 줍니다. 자, 양갈 6분의 지정해지는 5, 6월 달에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농지 임대차 등이라고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뭐고 사용대차는 뭡니까? 임대차는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예.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농지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임대에 사용대차를 하려면 박스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박스정 1번부터 거기에 옆 페이지 17번까지 읽어보면은 웬만하면 다 돼요. 빠지는 게 없어. 사상 허용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시험에 놓은 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시험에 놓은 거는 12번 주의해야 돼요. 12번. 맞습니까? 그 혼자 공부하는 사람 이거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이 될 택이 있나. 자, 12번에 보면 첫째,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 됩니까?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 경영 유효한 기간은 몇 년 넘어야 돼요? 5년이 넘은 농지는 임대 사용돼 됩니다. 자, 그런 점만 주의하시고 남은 참고하시고 양갈로 이번에 임대차 사용대차의 종료. 자, 농지 임차하거나 사용대차는 임차인 사용대차이니 줄칩니다. 그 농지를 정당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구청장이 밑에 줄 임대차 사용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너무 주택을 임대차 했죠. 시장이 함부로 종료명합니까? 안 해요. 근데 농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특별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고 있으면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킬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3번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계약 방법과 확인에 관해서. 자, 1번에 임대차 계약 갈로 떼어넘으시고, 자, 사용대차 계약은 줄칩니다. 원칙적으로 서명계약을 원칙입니다.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줄죠. 무슨 계약 해야 된다? 구두계약 안 된다 이 뜻이요. 자, 이번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자, 줄칩니다.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한 시권 면장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법에 학정임차 제도 있죠?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농지 임대차는 시권 면장이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은 보실 거 없고, 자, 양가로 3번에 임대차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3년 이상이 돼요. 다만 단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이지 않은 농지의 경우에는 줄친다.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지 않은 농지라는 걸 옆에 보시면 자, 거기 1번, 2번 있죠. 1번에 줄칩니다. 농지 임차인이까지 줄치고 또 쭉 넘어가서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줄친대요. 2번에 줄칩니다. 농지 임차인이 농지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도 몇 년 이상이다? 5년 이상이에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주택임대차는 2년 이상이죠. 상가는 1년 이상인데 농지는 3년, 5년 이상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줄칩니다. 임대차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일에 따른 기간, 즉 3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에 따른 기간 3년,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임대차, 농지 임대차 기한은 3년 이상, 5년 이상 돼야 되죠. 자,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또 3년, 5년보다 짧다. 그럼 몇 년? 3년, 5년 약정된 거 봅니다. 3번에 줄칩니다. 임대인은 인리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이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기한 일에 따른 기간, 즉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되느냐? 박스 아래 질병, 징집, 치약 같은 게 성에 따라 공직 침해한다. 무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3년 미만, 5년 미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4번 보시고 양갈로 5번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부터 시작해서 옆 페이지 양갈로 9번까지 있죠. 다 오류글 따라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농지 보전, 농업진흥적.
자, 농업지능지역은 국가 식량 생산의 중요한 농지에다가 이거 지정합니다. 자, 그럼 국가 식량 생산의 중요한 농지, 우리 뭐 호남 평야나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농지겠죠. 이런 농지 이걸 지정해서 자, 농지에 대한 개발을 더 제한시키고 또 농지 보존을 자,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이 지정되면은 같은 농지라도 이 지정된 농지는 농사만 해야 돼요. 개발 못 합니다.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우리가 전국에 있는 농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국 농지가. 자, 첫째,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일 때는 뭘 지정한다? 농업 진흥 지역을 지정하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밖의 농지가 되겠죠. 이렇게 전국 농지가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개받아가 농지를 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다. 이 안에 거 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안에 거 사는 순간 지급을 바꿔야 됩니다. 농물이 돼야 돼요. 예. 엄격하게 이게 규제합니다. 결국 이제 바깥 농지가 투자 목적으로 적합하지 안에 거 이거는 아예 손대면 안 돼요. 자, 농업진흥지역도 또 둘로 나눠요. 하나는 농업 진흥 구역. 자, 구역이란 말이 끝났으니까 이런 별도 기준이 있겠죠? 예,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또 농업 보호 구역. 자, 여기도 별도 기준이 있어요. 자, 농업 진흥 구역은 어떤 곳이냐? 농지가 집단화돼 있으면 이정돼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주변에 농업환경 이걸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시험에 뭐 묻느냐? 중개업상 농업진흥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보호구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이것밖에 물을 게 없어요. 자, 그럼 농업진흥구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여기는 농업 관련 일이나 시설 정도를 원칙으로 넣어라 했듯이 농사만 지어라 했듯이 이 안에서는 예외로 뭐 농업인 또는 어업인 주택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인 여기 주택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농업인 어업인만 넣어야 돼요. 예. 등등 몇 가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농업 진흥 구역에서 허용되는 그 보호구역도 그대로 허용되고 그 외에 여기는 주택을 넣을 때는 단독 주택이 들어갑니다. 일반인도 보호구역에는 주택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다. 책에 보시면은 지정권자 자 줄칩니다. 시도지사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박스는 1번의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그 다음 줄칩니다. 농지가 어찌 되어 있어요? 집단화되어 거기 줄침돼요.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됩니다. 기업과 니은도 다 읽어보면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요. 그 다음 니은 농업보호구역 동그라미 이번에 줄칩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지정대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특별시 녹지는 제외합니다. 우리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농지 있죠?
그걸 대상으로 지정해라 이 뜻이야. 단 특별시농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번의 지정 절차는 5, 6월 달 이해 보시고 2번의 농업진흥지역의 등의 변경 해제도 5, 6월 달 이해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2번, 3번, 4번, 5번 다 실태조사까지 있죠. 다 5, 6월 달 이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640쪽에 보시면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자료가 들어가 있죠. 거기 이제 이거예요. 농업진흥구역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보호구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관한 거예요. 자, 1번의 1 원칙에 보시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줄칩니다.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로서까지만 줄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 토지용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농사 관련된 일이나 시설만 넣어라. 그 박스 아래 농장 경작, 단생기술 재배, 고정시온실, 버섯 재배사 등등. 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주면 농업 관련된 일이나 시설이죠. 요것만 딱 해야 돼요. 예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시면 다만 다음의 토지용 행위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 예외로 허용되는데 기억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에 줄칩니다. 농산물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가공 처리설 줄치고 그 다음 농수산업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관련 시험 연구시설 같은 거 들어갑니다. 니은의 어린 놀이터 마래간 줄치고 그 다음 디귿에 농업인주택, 업인주택, 농업용시설, 축산업용시설, 업용시설 같은 거 그 다음 국방군사시설 같은 거 필요한 몇 가지만 예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양갈로 이번에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행위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해당하는 행위 외의 토지용이 할 수 없고 보호구역 안에서는 박스에 있는 행위만 해라 이 뜻이에요. 1번에 1에 따른 허용되는 토지용 행위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2번의 기억에는 줄쳐야 곳은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줄쳤습니까? 2번의 기억. 자, 그리고 부지면적 2만 제곱 미만일 때 허용됩니다. 그게 줄치고 니은 주말 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줄치고 밑에 줄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용되고 자, 디귿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줄치고 그 줄 끝에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 줄치고 읽으세요. 예, 시험에 자주 안 놉니다. 예,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농업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한 시설이다 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여기 있는 제가 단독주택이라 썼죠. 예, 근린생활시설이 그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자, 그러면 농지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농지 중에 가장 개발하기 힘든 농지가 무슨 농지? 진흥구역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보다 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의 밖의 농지. 이렇게 정해진다 이 뜻이에요. 자, 양감 3번의 기득권 보호는 5, 6월달 이해해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의 행위자한 특례도 5, 6월달 이해 양갈로 5번도 6번까지 다 5, 6월달 이해해 보세요. 자, 이제 농지 전용 등이라고 찾았습니까? 자, 그 마지막 파트로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세세한 내용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뜻부터 알아야 돼요. 뜻부터.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뜻이에요. 농지를 농업 생산 등 이해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배웁니다. 자, 농지를 농업 생산에 쓰는 방법입니까? 농업 생산 등 예의 목적으로 쓰는 방법입니까? 예의 목적. 다른 용도로 건물 부지 같은 거. 자,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어느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자, 산 밑에 마을도 형성돼가 있고, 자, 이쪽으로는 하천도 흘러가고, 자, 차가 다니는 도로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이 마을에 농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갑이 가지고 있는 농지인데, 자, 여기에다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건물 부지로 쓰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농지. 자, 이 시도지사가 여기에 국도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도로 부지로 쓰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농지는 도로공사를 하려니까 아무래도 현장 사무소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자, 현장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농지. 자, 겨울에 설매장으로 쓰고 싶습니다. 다 농지를 농업생산 예목지에 쓰는 거죠. 이래 쓰면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금 배우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첫째는 농지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농지 전용 절차는 무슨 뜻이냐? 농지를 농업 생산 등 이해의 목적으로 자, 영구 사용할 때 거치는 절차가 농지 전용 절차입니다. 자, 영은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할 때는 다시 농지로 복구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일시 사용 절차는 농지를 타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자, 농지로 다시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잠시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은 이 두 가지 절차 중에서 뭘 거쳐야 될까요? 갑. 근린생활 시설 부지가 됐죠. 건물 부지가 됐어요. 영원히 건물 부지가 되죠. 그럼 무슨 절차? 예,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뜻이죠. 자, 시도지사는 자, 여기 국도 설치하려면 무슨 절차? 이것도 완전히 이제 도로 부지가 돼 버리죠. 예, 그래서 전용 절차를 거치라. 자, 현장 사무소는 도로공사 끝나면 다시 농지 복구해 주면 되죠. 무슨 절차? 예, 일시 사용 절차 거칩니다. 자, 설매장은 어떻게 할까요? 자, 겨울에만 잠시 설매장 쓰는 거죠. 예, 일시 사용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하면서 어떤 시설에 어떤 건물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전용 절차 거치는지 일시사용 절차 거치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기본이다. 이것도 모르면서 그 복잡한 거 읽어봐봐야 시험에 합격한다 못한다? 못하죠.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자, 그러면은 전용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될까? 자,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자, 전용 절차 거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도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 협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 허가나 신고는 개인 등이 전용할 때고 협의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전용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사용 절차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는 경우, 신고하는 경우, 협의 거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는 개인 등이 일시 사용할 때 절차고, 협의 절차는 행정기관이 일시 사용할 때 거치는 절차예요. 허가 신고 차이는 여기 일시 사용은 6개월 내에 잠시 쓸 때는 뭐 한다? 신고한다. 6개월 이상 쓸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 차이요. 그러면은 갑은 무슨 절차 거칠까요? 갑은 여기 개인이죠. 그래서 갑은 허가 절차를 거치든지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나야 갑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겠죠. 이 절차 거쳐야 건축허가 내줍니다. 여기는 이 절차 안 거치면 건축허가 안 내줘요. 시도지사가 여기 국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 거쳐야 되겠습니까? 지도 절차는 행정기관이죠. 협의 절차 거칩니다. 협의 절차를 거쳐야 이 도로 설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토계획 및 도행하는 법에서 배웠죠.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 현장 사무소는 일사항 절차 뭐 거칠까요? 저거는 시도지사 설치한 거죠. 행정기관 설치했으니까 협의 절차죠. 설매장은 어떻게 할까? 겨울 내 썼다가 6개월 내 썼다가 다시 복구해 줄 거죠. 그럼 뭐 한다? 신고 절차 거친다.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면서 농지에 뭐 설치할 건지 하면 벌써 전용 절차 거쳐야 된다. 일사항 절차 거쳐야 된다. 협의 절차 거친다. 신고 절차 거친다. 이런 것이 탁탁탁 놓아야 되죠. 그래야 중개업을 한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책만 봐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효과에 관해서 봅시다. 전용 절차를 거치면 전국의 농지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영구히 다른 용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용 절차, 허가든 신고, 협의 등 간에 전용 절차를 거칠 때는 대체농지 조성 비용인 농지 보전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농지보존 부담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전용한 면적만큼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럼 이 돈을 못 와서 우리가 농지가 전용이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었죠. 전국적으로. 대체농지 조성하는 데 쓰는데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데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태안반도로 가본 적이 있어요? 좀 댕기세요. 태안반도에 가시면은 서해 간척지는 가봤습니까? 그 바다미가 넓게 해놨죠. 무슨 돈으로? 이 돈으로 농지 조성해놨잖아요. 그 염분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염분이 다 빠지면 그게 이제 농사 짓겠죠. 그리고 일시사용일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부과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다시 농지를 복구한다 그랬죠.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일 때는 지목 변경을 허용할까요? 말까요? 영원히 다른 용도가 돼버리죠. 지목 변경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일시 사용일 때는 지목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이는 할 필요 없죠. 다시 농지 복구되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이번에 농지 전용 허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의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밑에 그 이하 박스 내용은 보실 거 없고 넘어가서 그 다음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줄치고 자 박스에 1, 2, 3, 4, 5 갈로 보는데 5가지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합니다. 1번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는 협의 거쳤죠. 허가 없이 전용해라 뜻이죠. 이번 국토계획 및 동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허가 없이 전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나중에 도시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런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구입을 하죠. 자, 이럴 때는 그 구입된 농지를 다른 용도 쓸 때는 전용 허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 도시지역, 특히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있는 농지는 허가 없이 전용해도 돼요. 자, 계획관리지역은 협의를 했을 때는 허가 없이 해야 됩니다. 계획관리는 협의를 안 하면 이도 허가 받아야 돼요.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 대상이 제외됐다 해놨죠. 이렇게 협의를 거쳤거나 제외했기 때문에 허가 없이 전용해야 돼요. 3번은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때는 신고했기 때문에 허가 없이 전용해라 뜻이고 4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립으로 복구할 때는 허가 없이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 우리 산 밑에 있는 마을들 있죠. 그 마을에 뒷산에 딱 올라가 보면 텃밭 조성을 해놨어요. 불법으로. 그걸 말합니다. 그걸 다시 산림 복구할 때는 허가 없이 전용합니다. 자, 5번째 하천법에 따라 하천갈증 허가를 받고 농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자, 그 다음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하천갈증 허가 받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전용하라 이 뜻이에요. 여름 시간에 묻는데 자, 이것도 나중에 탁 줄여줍니다. 답하라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시험에 뭐 놓느냐 1번 4번 놓아요. 1번 4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허가권자 찾았습니까?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그렇게 하시고 예외는 위임에 관한 것인데 5, 6월달 위에 보세요. 자, 3번에 농지전용 협의 가서 협의 대상 줄칩니다.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줄치시고 그 위에 썼어요. 그걸 누구입니까? 행정기관. 이런 행정기관이 이 뜻이에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 농지를 전용에 해당되면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농림축산식품 장관과 뭐 해야 됩니까?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기관은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틀려요. 협의합니다. 박스 내용 버리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양갈로 이번에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도 버리세요. 4번에 농지 전용 신고라고 되어 있죠. 신고 대상.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시설 부지로 전용한 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시장구청장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신고사항 3가지가 있죠. 깔로 묶어 보는데 이것도 책에 있는 것대로 보고 가면 시험에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신고 기준이 표 2개예요. 큰 표 2개. 그래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줄여놨죠. 어디에? 요약집이나 암기 프린트에는 줄여놨습니다. 요약집에도 줄여놨고 암기 프린트 있죠? 그것도 줄여놨어요. 여기서 또 그것도 줄여놓은 것도 외우라 하니까 그것도 뭐냐? 그래서 그걸 더 줄여줍니다. 그게 보시면은 농업인 주택, 업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요.
자, 거기에 갈로 안에 보시면 뭐 해놨습니까? 무주택 세대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지 면적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라 되어 있어요. 제일 끝에 보세요. 암기 프린터 제일 끝에. 제일 끝에 농지 전용 신고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위헌하니까 모른다면 그 신고사항 몇 개 안 된대도.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농업인 주택, 업인 주택이라 되어 있죠. 깔로 안에 뭐 해놨습니까? 무주택 세대주고 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짜리일 때는 신고하고 자, 농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거 하나 하고 2번에 어린이 놀이터 말에 관해 되어 있죠. 끝에 보면은 그거는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면적 제한 없이 신고 대상이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교재에 646쪽에 신고 절차나 신고에 따른 농지 전용 범위 다 버리시고 5번에 농지 타용도비 사용 허가 찾았습니까? 거기 요거요. 잠시 타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 복구하는 조건으로 쓰는 것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 요거죠. 어느 정도 섰을 때 복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한 자는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 복구한 조건으로 시장구청장에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는데 자, 박스 안에 1번 건축부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줄칩니다.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줄치고 갈로 띄워놓으시고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줄치고 자, 이 두 시설을 줄여서 간이시설이라 합니다. 농지에다 이렇게 간이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아라 이 뜻인데 1번 옆에 씁니다. 7년 내라고 썼어요. 몇 년 내? 7년 내 썼다가 복구할 때는 뭐 받는다? 허가 받습니다. 2번 줄칩니다. 주목적 사업 갈로 떼어놓으시고 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그 밖에 준하는 시설 설치하거나 물건 적치 매설할 경우 자, 그것도 옆에 씁니다. 주목적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쓸 때는 자, 허가받아야 돼요. 주목적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쓸 때는 허가받는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다음의 줄칩니다. 토석 및 강물 채굴이라고 되어 있죠. 토석 및 강물 채굴은 옆에 씁니다. 5년 내 썼다가 복구하면 됩니다. 기억년 디귿은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편 넘어갔어.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게 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다음 줄칩니다.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줄치고 옆에 씁니다. 5년 내 썼다 복구합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 시골 같은데 특히 고속도로 같은 거 이렇게 쭉 타다가 보면은 어느 시골 마을에 나지막한 산 능선에다가 햇빛 잘 들어오는데 태양 전지판 쫙 씌워놨죠. 그겁니다. 예. 거기에 농지에다 이거 세울 때는 5년 쓰다가 복구한 조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 그 마을에 쓰고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팔아요. 예. 한전에다 팔고 그 돈 수익금 가지고 그 마을에 각종 보수공사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기억리언은 보실 거 없습니다. 그거만 알면 돼요. 협의는 버리시고 3번 기간은 제가 방금 다 써냈죠. 볼 거 없다. 그 다음 페이지 예외는 5, 6월달 이해 보시고 6번에 농지 타용도 일사용 신고 대상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력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줄칩니다.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은 시장구청장이 신고해야 한다까지 줄쳤어요.
일정 기간이란 말 옆에 끌어다 씁니다. 자, 몇 개월 내? 6개월 내입니다. 예. 자, 그래서 6개월 이상 설려면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고 6개월 이내로 설 때는 뭐? 신고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박사는 1번에 줄칩니다. 설매장, 지역축제장 같은 경우 6개월 내 설 때는 신고. 자, 이번에 법, 자, 거기에 36조 1항 1호라는 말 찾았습니까? 1호 밑에 씁니다. 간이시설. 자, 그 다음에 2호라는 거 찾았습니까? 씁니다. 현장 사무소 등. 자, 이런 간이시설 설치한다든지 현장 사무소 등을 설치할 때는 6개월 내 설 때는 뭐 한다? 신고. 그럼 6개월 이상일 때는 허가. 그래서 우리 간이시설 같은 건 7년 내까지 설 수 있죠. 허가 받으면. 이거는 허가 받으면 주목적 사업 시행 기간까지 설 수 있죠. 신고하려면 몇 개월 이내로? 6개월 이내로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협의나 복구비 예치를 버리시고. 양갈로 4번, 5번은 자, 5, 6월달쯤에 보시고. 7번에 농지전 허가 등 제한에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버리세요. 8번에 농지전 허가 취소 등 찾았습니까? 자, 농지전용 허가 취소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딱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필수 취소 사유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락 제일 끝에 다만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게 줄칩니다. 7에 해당하면 허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번에 줄칩니다.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2조 본문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은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여기 필수 취소 사유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 그것밖에 안 묻습니다. 양갈로 이번에 성인 허가 등 취소 요청은 버리시고 9번의 용도 변경 성인은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자, 10번도 마찬가지. 11번에 농지보존 부담금 찾았습니까? 자, 대체농지 조성 비용이죠. 자, 농지보존 부담금은 여기 납입의무자 보시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농지보존관리 조성에 의한 부담금, 농지보존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한 자에 내야 되는데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읽어보면 전부 다 이거예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았다, 신고를 했다, 협의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박스 옆에다가 요 말 쓰시면 돼요. 일시 사용일 때는 농지보존 부담금이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밖에 안 물어요. 농지 전용은 다 부과되고 일시 사용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주의하면 돼요. 자, 그렇게 박스 옆에 썼어요. 자, 분할 납부는 5, 6월달 이해 보시고 넘어가서 양가로 사는 납부 시기 봅시다.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존부담금 줄칩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의 전부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까지 줄치고 갈로 띄워놓으시고 전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은 허가나 신고 전에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은 5, 6월달 이후에 4번, 5번, 6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지 지목 변경 제한으로 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 가수 외 지목 변경하지 못하는데 지목을 바꿀 수 있는 사유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여러분 시험과 관련된 것은 1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면 돼요. 1번에 농지전용 허가,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가 이전 협의를 포함해서 받거나 전용했을 때 3번에 농지전용 신고하고 농지전용 할 때는 지목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옆에다 이랬습니다. 일시 사용일 때는 지목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거 하나 주의하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13번 원상회복이나 14번 농지위원회, 15번 농지대장 다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면서 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보칙 벌칙이라 되어 있죠. 자, 다 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농지법의 가장 기초 부분만 딱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 알아도 두 문제는 쉽게 맞춥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기본서로 하는 것보다는 요약집으로 하는 것이 합격에 더 유리해집니다. 워낙 이 책이 빠진 게 너무 많아서.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약서로 수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부터는 객관식 문제가 나갑니다. 매주. 그래서 수업을 듣고 그날 복습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갈 거예요. 매주.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마칩니다.